과학과 관련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우리 아이 영재원을 꼭 보내야 하느냐? 그리고 4월 과학의 달에는 여러 가지 과학 대회 행사들이 많은데 이걸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느냐? 이런 활동들이 특목고 가는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원 선생님 먼저 해보실까요? 제가 느꼈을 때는 제일 처음에 말했던 저보다 훨씬 뛰어났던 친구들, 그러니까 마치 선천적으로 수학, 과학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은 친구들에게 친해지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언제부터 그렇게 잘했냐를 좀 많이 물어봤었는데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랬을 때 친구들의 대답에 공통점을 찾았던 게 모두들 다 어릴 때부터 어떤 대회가 아니더라도 항상 뭐 어떤 영재원이나 아니면은 스스로의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사고를 쏟아야 되는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몇몇 친구들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이렇게 수학을 잘하게 됐던 게 그때 그 친구가 연세대 논술 치대를 붙었는데 그 친구는 자신이 KMO 준비를 할 때 수학적인 사고력이 늘었다고 얘기를 했고, 다른 친구는 평소 학교 시험 때는 공부를 안 하는데 항상 선형대수학이라는 대학 교재를 들고 다니면서 스스로 사고하는 걸 즐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수학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영재원이나 대회 이게 주체가 될 필요는 없지만 어릴 때부터 분명히 사고하는 힘, 그리고 사고를 많이 하게 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나중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도 쉽게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꼭 대회나 영재원을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혼자서라도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어떤 도구나 아니면 부모님들의 서포트가 있으면 꼭 대회 영재원이 필수 과정은 아니고, 만약에 그게 혼자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면 대회 영재원의 준비를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KMO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도 중학교 1학년 때 하면서 가장 수학적인 능력이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평소에 맨날 풀던 문제지만 푸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개념들을 이 문제에는 뭘 적용시켜야 될까를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끄집어내는 게 수학적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기르는데 그냥 랜덤한 문제를 받는 KMO 공부가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수상을 했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울산에서 4등 했는데 전체에서는 안 늘었던 것 같습니다. 울산에서 4등 하시고, 그럼 그 준비 과정에서 혼자 하셨나요? 아니면 학원의 도움을 받으셨나요? 서울에 살다가 대전에 잠깐 갔었는데 KMO 준비 학원이 따로 있어서 그때 대전에서 좀 따로 준비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유찬 선생님. 저는 이제 영재원은 약간 경험이 되는 거고 대회는 이제 기록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먼저 영재원에서 보통 하는 게 이제 자신과 비슷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제 그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수준 높은 프로젝트들이 일반 뭐 중학교에서는 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학원에서 그런 걸 해주는 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경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 하면 보고서도 쓰고 이제 뭐 실험도 해보고, 이제 거기 뭐 대학교 영재원이면 그쪽 장비도 쓸 수 있고 뭐 그런 굉장히 좋은 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해 보고 안 보고가 이제 나중에 특목고 갈 때 굉장한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회는 이제 무조건 특목고 입시에 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준비하는 건 힘들지만. 왜냐면 이제 특목고를 입시하는 친구들이 거의 다 중학교 성적은 거의 다 A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게 자소서랑 이제 뭐 대회 수상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자소서도 어느 정도 다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회는 자신이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난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으면 해서 수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자소서에도 다 쓸 수 있는 것들이어서 더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학 대회나 수학 대회 경험이나 입상 여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제 거의 모든 과학 대회를 준비했었는데, 자연탐구 실험 대회를 할 때는 이제 직접 공원에 가봐서 이제 직접 보고서도 적는 그런 것도 해봤고, 이제 또 중학교 때 융합탐구 대회에서는 직접 이제 주제에 대해서 뭐
도움도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도로에 나가서 실험도 해보는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모든 대회들에 좋은 결과를 다 얻을 수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자소서에 녹여서 넣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특목고 입시에 다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의찬이랑 초등학생, 중학생 때 대회 준비를 하면서 그 초등학생 때 자연관찰 탐구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야외에 나가서 자연을 관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회인데, 대회가 이제 4월이 과학의 달에 공지가 뜨기 때문에 그때 저는 1월 달부터 준비가 들어갔었는데, 1월이면 겨울이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아이가 목도리 돌돌 두르고 와서 나무를 관찰하고 다리가 아파서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진짜 뒷모습이 좀 애틋했거든요. 그리고 중학생 때도 진짜 무거운 수학 선행을 쳐내면서도 새벽에 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대회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 회의를 하고, 중간에 또 꼬박꼬박 졸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마음이 짠했었는데,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의찬이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졸 때는 진짜 속에서 우라통이 터졌는데 돌아보니 얼마나 그 과정에서 찬이는 인내하고 또 버텨냈을까 싶어서 지금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짠하고 뿌듯하고 여러 감정이 듭니다. 네, 다음 우리 한이. 네, 방금 이제 의찬 선생님께서 이제 특목고 입시에서의 이제 대회나 영재원의 장점을 말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영재원이나 이제 대회의 장점에 대해서 말해 보자면은, 저는 이제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특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내신을 따야 하다 보니까 엄청 탁월하지 않은 이상 이제 특정 성적대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활용하는 게 이제 세부 특기 사항인데, 그래서 세부 특기 사항을 잘 쓰려면 일단 남다른 소재가 있어야 하고 남다른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장유진 선생님과 의문 해결장이나 자연관찰 대회 등 이제 보고서 쓰는 연습을 하면서 이제 조리 있게 이제 표를 작성하거나 이제 보고서의 서론부터 결론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구조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이제 자라나 가지고 결국 이제 고등학교 세특에서 보고서를 쓸 때 남들과 차별점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강남교육지원청 영재원을 졸업하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제 소재나 남다른 활동 같은 것들도 특목고 입시할 때 자소서나 아니면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이제 뭐 수학이나 과학 시간 때 뭐 이런 교구를 활용해서 어떤 실험을 해보았다, 뭐 이런 소재를 찾을 때에도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한이는 초등 때 지도할 때 선생님 기억에 의하면 수학은 본인이 너무 좋아하고 즐겼던 반면에 과학을 할 때는 표정이 좀 심드렁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과학과 관련되는 창의 문제를 풀고 토론을 할 때 한이는 거의 이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안 되고 혼자 친구들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때 목소리도 되게 앳됐었거든요. 선생님, 저는 진짜 과학에는 소질이 없나 봐요 라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되는 과학 대회들을 웬만하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과학의 흥미나 과학적인 마인드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우리 서명우 선생님. 저도 많이 대회를 나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보다 훨씬 많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편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한테 과학 축전이나 대회나 그런 것들은 일탈이었습니다. 로켓도 쏴보고 개미도 키워보고 곰팡이도 키워보고 이런 활동들이 의미도 다 있었지만 되게 공부를 안 하면서 놀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고 있고, 심지어는 그게 기록으로도 남잖아요. 그것도 정말 좋은 것 같고, 수학 경시대회를 제가 정말 선호하는 이유는 학교마다 시험의 수준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학교에서 100점 맞아서 1등이었다고 한들
전국에서 몇 등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처음 수학 시험을 보고 저는 되게 수학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국 대회를 나가고 경시 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아, 생각보다 세상엔 어려운 문제도 많고 천재들도 많고 그렇구나 라는 거를 부모님도 그렇게 의도를 하셨고 저도 똑같이 느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수학 경시를 하는 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수학 경시를 어떻게 아버님하고 같이 준비를 했습니까? 경시대회도 이제 아버님이랑 했는데 삼촌도 도와주셔가지고 방학 때 한 번씩 오시거든요. 근데 삼촌도 수학을 되게 잘하셔서 그 형도 같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형이 제 같은 거의 멘토거든요. 그 학원에서 저희 형이 제일 공부를 잘했어서 형이랑 같이 준비를 하면서 모르는 거 물어봐도 이제 친절하진 않지만 유의미한, 유능한 그런 인재였기 때문에 네, 되게 멘토가 있는 것도 좋고 같이 뭔가를 같이 한다는 것도 되게 행복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 입상도 했나요? 이런 KMO 같은 시험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막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지만 좀 쉬운 그 전국 단위 시험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서는 이제 제가 목포에 살았는데 목포시 1, 2등 하고 네, 무안 1등도 한번 해보고 막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등수에 오르거나 수상을 하거나 하면 기분이 어때요, 선생님? 아, 일단 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했는데 초등학교 때 저희 때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운동장에 다 서 있는데 서명우 이제 딱 부르면 이제 기분이 이제 아 나야 하면서 나가고 그래서 되게 행복합니다. 되게 뿌듯한 성취감이 많이 들었겠네요. 준비 과정이 힘들지는 않아요? 당연히 어려운 문제를 풀면은 당연히 힘듭니다. 근데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게 되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 같이 준비하는 입장에서 같은 학교에서 얘도 지원을 하고 뭐 초등학교 때 친구들도 막 지원을 하고 학원 친구들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너 이 문제 풀었어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당장 내신에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되진 않지만 나 풀었는데 하면서 기분 좋고 살짝 네. 너는 뭐 풀었어? 알려줄게 하면서 이제 서로 윈윈도 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의미가 있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